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와 관련되어지는 관세법 규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 보증, 보험, 증권 등이 있는데 자, 5번하고 6번에 보면 토지하고 보험에 가입된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 건설기계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의 관세법 규정에 보면 이게 부동산으로 합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토지하고 건물을 뗐어요. 토지와 건물을 뗐고 그 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기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나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지고 등기가 되어져 있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만 그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법 개정하면서 건물이나 항공기나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지는 재단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등록된 건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보기가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뗐기 때문에 과거 규정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과거에 그 시험 쳤던 문제의 정답이 부동산이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법에는 맞은 거예요. 하지만 현행 관세법상에서 맞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그때 당시의 법은 맞지만 현행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게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 규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쳐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 기출 문제 푸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내용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나 건설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오토바이라든지 그 자가용 이런 거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 기계만 해당된다. 그리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납세 보증서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장이 나오게 되면 수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이런 행정행위 수장이 나왔을 때는 그 행정행위 수장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에게 자, 이 행정행위 수장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보 제공 절차와 관련되어진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담보 제공 절차 등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자 할 경우에는 담보 제공 사유서, 담보 제공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담보 제공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규정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 제공서라는 서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라는 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5항 규정 중요하죠.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입니다.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관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하되 납부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됐죠. 자, 여기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이 돼요. 담보와 관련되어서 각각 관할 세관들이 전부 다 다른 세관 쪽으로 해서 납세 의무자들이 이와 관련되어지는 담보 제공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세관별로 관련되어지는 그 전체 규정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해서 설정을 함으로써 전국 세관 어디라도 다 동일한 이제 그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세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를 보실 때 세관장 나오다 어떤 게 관세청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행위 수장이 바뀌어지는 법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 세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규정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항상 출연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전부 세관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조항만 자세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다른 세부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법조문이 나오더라도 행정행위 수장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거의 다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왜 관세청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 규정 틀하고 관련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은 다 행정행위 수장이 거의 관세청장이에요. 또는 이제 통계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규정을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체크를 잘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육한 규정, 건물, 공장,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해당 필요한 그 서류를 첨부해서 담보 제공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요때 세관장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세관장이 그 업무와 관련된, 실제로 세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관에 있는 관세직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요 기간 잘 기억합니다. 자, 보험에 든 건물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실제로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다가 30일 이상을 더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담보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1년에 30일을 더한 130일이 보험기간으로 책정되어진 그러한 증권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요 30일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세관장이 그 담보와 관련되어서 납세 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의 확정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다든지 또는 납세 의무자가 수입 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세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담보액의 확정일로부터 수입 신고 후에요. 수입 신고 수리 후 아닙니다. 열흘 이내라는 거 이것도 같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항조항은 포괄담보기가 포괄담보와 관련되어지는 경우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담보를 제공을 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자, 그게 포괄담보죠. 포괄담보.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되는 담보, 포괄담보를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은 다 뭡니까? 관세청장하고 관련되어진 관세청장이 등장을 해야 전국에 있는 모든 세관이 다 동일한 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겠죠. 실제 행정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각 지방에 있는 관할 세관장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세관장에게 제공해야 된다. 행정행위의 수장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 자체에 있어서 어떤 수장의 권한이냐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특히 이제 관세직 공무원과 관련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누구에게 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 업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기출문제나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